저희 국제협업형 인재학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자리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중에서도 특히 국제협업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의 분야가 16개로 좀 많다 보니까 3개로 세션을 나누어서 동시에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세션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5개 분야는 산업과 과기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세부 분야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성과 발표를 실제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국제협업형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만 좀 사업 기획을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AI 반도체 분야부터 해서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대학이 잔여심을 통해서 총체적인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2019년부터 해서 3년간 1주기 사업이 진행이 됐고 2022년부터 3년간 2주기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곧 2025년 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고요. 혁신지원 사업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1유형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8,852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 지원 부문이고 2유형이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으로 1,188억 원 규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인재양성 정책 혁신 방안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당시 이제 혁신지원 사업 2주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부처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양성 정책을 주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부이지만 각 다양한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었고요. 추진 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11월에 인재양성 정책 혁신 방안이 수립이 되면서 본 사업이 실제로 추진이 됐었고 22년도에 2주기 혁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각 부처로 이제 신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 조사를 받아서 확정이 된 당시 14개 분야였고요. 14개 분야를 대상으로 22년 상반기에 각 부처의 위탁기관들에서 신규 과제들을 선정을 했고 7월부터 23년 2월까지 1차 년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2개의 세부 분야가 추가가 돼서 1년 동안 212개의 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188개의 과제로 진행이 됐고요. 24년도 3차 년도에 똑같이 16개 분야로 해서 212개의 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3년 동안 진행이 됐고 3년 동안 사업비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187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일반재정 지원을 받는 153개교, 국립대까지 포함해서 153개교 대학 중에서 각 위탁기관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이 된 대학들의 본사업의 과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유형 일반재정 지원과 완전히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저희 재단에서 1유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의 부처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성과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받아서 같이 좀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는 특히 그 신기술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인력 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내 인건비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의 어떤 총체적인 분야의 투자를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분야가 지금 자료집에도 있지만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중간에 신기술 융합 디자인 부문과 SW 콘텐츠, 그러니까 8번과 16번 부문 세부 분야가 23년도부터 새로 추가가 됐고 나머지 14개 분야는 22년도부터 3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교육부에서 총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부처에서 16개 분야 세부 사업별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 운영은 그 각 부처의 사업을 위탁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은 중간에서 좀 총괄 관리를 하고 사업비를 처음에 이제 교부해드리는 위탁 기관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사업 주요 추진 일정 간단한 부분인데 이제 25년 2월 28일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업이 최종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25년 상반기에 세부 사업별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9월 전까지 해서 사업의 정산이라던가 사업 성과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이 후속 조치에 대한 사안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16개 분야 중에 14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 부분부터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발표 시간 15분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사회 진행석에 앉아 있다가 끝나시기 1분 전에 이쪽 옆으로 와서 서 있을 예정이니까 그 시간적인 부분은 그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 인형 사업 성과 발표를 주제로 건국대학교 김진태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의 김진태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AI 반도체 융합 인형 양성사업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제 기호나 사업 추진 배경을 저희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처음에 진입을 하게 됐는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특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고 학생을 모집하였고 커리큘럼을 받았으며 기타 타학 프로젝트나 인턴십 성과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을 때 사업 자체는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 양성 사업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학교를 모집했고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 진입을 한 케이스라서 실제 사업 기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7-8개월을 좀 다소 짧았고요. 그래서 저희 전기전자공학부와 학교의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학과들이 융합인력 양성에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인력 양성단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추진 과정에서 여러 중소기업들, 산학협력 기업들을 모집을 하였고, 그래서 2년 동안 총 10억 500만 원, 10억 500만 원 내 사업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광고로 도약하기 위한 이제 폭넓은 응용 분야에 대한 대형식과 회로 시스템 설계 전문 능력을 갖춘 능력을 양성하자라는 목표로 매년 50명 이상의 전공 창학생을 모집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목표는 40명씩을 배출을 하여서 관련 기업 취업 및 대학원 내지나 가능한 전문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배경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분야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반도체가 융합된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이제 대학의 그런 이제 사회 수요를 이제 저희가 채우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 인력 양성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분야인데 기존에 이제 반도체 설계,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들어가는 팬데스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후공정설도 있고 이런 반도체 설계뿐이 아니라 AI 뭐 서비스나 디바이스, AI 인프라 등을 이용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그 두 가지 산업 영역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 설계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이해하면서도 디바이스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성이 특화된 인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제 미래 진행형 사회를 선도한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하여 건국대 KU AI 반도체 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하여서 이제 4가지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산업사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혁신을 하며 국내 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분야 선도와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러한 사업 목표가 저희 대학에 다만 단순히 저희 이제 학과나 융합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 대학의 비전과도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는데요. 이 특성화 추진은 이 사업이랑 별도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 대학에서 이제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중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단기 특성화, 장기 특성화에 나눠가지고 단기 특성화는 저희 대학에서 이제 경쟁 우위에 있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분야를 이제 단기적으로 특성화해서 성장시키자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장기 특성화 계획 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뭐 첨단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첨단 인력 인재 양성을 이제 해야 한다는 대학의 비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어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여기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융합 프로그램이나 융합학과 신설 기준을 대학에서 이제 완화시켜 주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전자공학과 이제 주반 학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기전자공학부를 포함하여서 이제 건국대 학교의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의 학생들 중에 목표는 이제 50명을 선발을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50명 이상 선발이 되었고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이런 이제 반도체 회로나 소재나 설계 교육 같은 프로그램 제공하고 컴퓨터공학부 그리고 인공지능학부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KU AI 반도체 트랙이라는 이제 트랙의 신설 계획을 이제 청와대 과제 기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가나 이제 협력 기업 등이 인턴십이나 하나 프로젝트 주제를 정할 때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실제 사업체 이제 바로 이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대학에서 이제 연구하고 하는 학생들이 사업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서 취업 연계까지 뒤쪽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실제 취업 연계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인력 구성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저희 이제 학부에 이렇게 반도체 소자나 공정 쪽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아날로그, 디지털 회로 설계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이제 음성인식이나 이제 영상 인식 등을 이제 전공하시는 그런 이제 총한 10명 가운데 이런 교수님들께서 서로 이제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융합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사업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라 삼성, LG나 기타 여러 이제 대기업 등의 첨단 기술 관련 사회 강사로 활동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제 인정을 받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 산업계의 어떤 분야를 고려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반도체 설계 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산업 현장에 바로 배출되었을 때 경쟁력 있는 인력이 배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래서 취업 목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체 수요 기반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학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트릭스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보시면 총 수혜 인원은 이제 100명 이상을 목표로 수혜학생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이제 기업이나 대학원에 취업을 하는 목표로 해왔고,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전공 과목, 해당 전공 과목, 그 융합 과목 등 이제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들을 이제 개수를 목표를 삼아서 이제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했고, 저희가 교육 인원은 매년 이제 50명 이상 타겟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50명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배출을 100% 이제 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수 인원, 배출 인원은 이제 80% 실제 교육 인원의 80% 정도 저희가 배출하는 것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하락 프로젝트, 여기 저희 관련 있는 기업들 하락 프로젝트나 이제 인턴십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런 또 이제 정면적인 프로가 또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런 소자, 회로, 알고리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융합 이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교수님들로 사업단을 만들었지만 이런 인재 양성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참여하고 들어온 이외에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기원을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미 이제 1학기에 한 분 채용하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직접회로 자율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에서 현재 지금 이제 교원 채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달에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교원들이 오셔가지고 더 진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뭐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화 커리큘럼이 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라색으로 써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나 컴퓨터학과 있던 과목이 아니고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로 신규 개설을 했거나 이제 개선을 했던 과목들입니다. 보시면 이름이 이제 가속기 하드웨어 설계, 가속기 시스템, 인공지능 가속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공정이나 빅데이터 처리 소자 같은 이제 좀 특화된 이제 과목들을 개선하거나 개선했고, 이제 컴퓨터공학과 쪽에서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들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일반적인 전기전자나 컴퓨터학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아닌 융합 특화된 이런 해당 분야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기초 과목 8개 중에 4과목, 그리고 실마 중에 이제 3과목, 융합 중에 1과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학의 워크샵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워크샵에서 좀 집중 단기
베이스 하나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까지 이수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료증을 이제 발급해 주는 것을 규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학교와 논의를 해가지고 이수 발급증을 이제 발급을 하는 것을 이미 이제 허가를 받았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학교와 협의하여서 주관학과 정리제공학부 실행용 AI 지역 전공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교내 사업 설명에 배치하고 대학 공대 정리 책을 받아서 이제 책이 출범한지 사실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기 수의학생을 모두 저희가 포스터 학교에 붙이고 1기, 2기, 2기 24년 지나야 하는데 모집을 하고 그래서 1기 1차년도 끝났을 때 작년 저희는 총 73명 모집을 하고요. 올해 10월에 또 모집을 하는데 52명 모집을 해서 저희가 사개수를 했던 50명까지 총 120명 넘기 때문에 2년간 100명 이상의 수의학생을 모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이제 e캠퍼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캠퍼스라는 일종의 기정규 그러니까 강의 이제 트랙을 만들어서 여기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되고요.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수행했고 들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지사항, 인턴십으로 공지사항을 이 캠퍼스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비 이제 중에 부분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참여 학생들 중에 저희가 이제 전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많은 학생이 사마 2학기에 처음에 진입을 하면 이제 경매 장학금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에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모든 이제 리파이먼트 채우는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그리고 4학년 2학기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트랙 참여 및 여러 가지 학습 성과들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평가로 수학성 대한 장학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특화 과목들을 이제 개설을 이제 이건 이제 그냥 자료입니다. 신부 커리큘럼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가속기 관련된 이제 강의들을 그래서 하나 과목은 이제 이러한 회사들의 인풋을 받아서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턴십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성과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그런 인턴십을 아까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실제로 공고를 아까 그런 저희 이 캠퍼스에 올려서 학생들이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인턴십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취업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작년에 외부 경진대에 참가하여서 인공지능 반도체 아이들인데 참가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상식을 했고요. 동기업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통해서 인력 공급 측면, 상업계 측면에 이제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사업 종료 후에도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계속 해당 분야 인력들을 이제 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지체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미래자동차 패러다임 혁신 선도하는 일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성주대학교 정형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발표를 하기 앞서 지금 문호준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자료로 제가 대신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청주대학교 미래형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과 부담자를 맡고 있죠. 청주대학교 전기제로 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융합 기술 기반 실무 교육 운영입니다. 현장 실습, 산업 프로젝트, 단기 집중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제공을 하였고요. 자, 세 번째로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입니다. 자,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전 주기적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있었고요. 자, 네 번째로 산학과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취업 연계와 성과 확산을 좀 진행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목표들이 실제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산업재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하고 현장 실습까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을 하고요. 이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주대학교의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 전국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 중에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 학사 학위증을 수료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위 취득 조건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 전공 교육 과정에서 총 36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장 실습 또는 인턴십 기간 내 2회 이상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는 실무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산학 프로젝트 또는 단기 집중 교육 과정 또한 이들 두 가지 과정을 둘 중에 하나를 연 2회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SLTI 아래쪽에 있죠. 성공 모델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혜 학생들의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 운영, 그리고 취업 연계 과정까지 산학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학교 청주대학교의 융복합 전공 교육과정으로 4개 학과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 학과별로 24학점 내외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주목을 할 만한 점은 산학 연계 융합실무 교육과정의 운영인데요. 각 학과의 전공 특성을 살리면서도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수혜 학생은 2022년 기준으로 60명을 시작했고요. 2023년 102명, 그리고 2024년에는 122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진행이 되면 될수록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전기제어공학, 전자공학, 상공기계공학 및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각 분야별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 학과 및 교수진들의 구성도로 전기제어공학과, 전자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 총 4개 학과에 12명의 교수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수진을 통해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단의 주요 컨소시엄 기업 현황을 전체 대기업 3개사가 있고요. 중소기업 3개사, 중소기업 13개사, 그리고 연구원 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 자율주행 시스템, 전자부품, 로봇 시스템 등 각 분야에서 교육과정위원회, 현장 실습 교육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대학지원센터인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로 산업계의 한계와 있는 가교육 활동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사업단의 핵심 교육 효과인 자율주행 및 친환경 모빌리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산학 연계 융합실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크게 4가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들은 산업체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현장의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교육 콘텐츠 이제 개발거든요. 모터 기초 및 제작 실습 프로젝트로 이는 이제 메버드 팩토리의 산업재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의 건선 제작부터 다이나모 미터를 통한 모터 성능 실습까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모터 건선 제작과 성능 테스트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로텍 테스트를 통한 모터 성능 평가와 차동 기업 회전 테스트 등 실질적인 실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평가는 팀별 경진대회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으며 절대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이제 성취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니플레이터 제작 프로젝트로 이제 로봇 기술사와 이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터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픽앤플레이스 이제 프로그래밍과 동작 원리 파악에 이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래밍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경험을 통해서 로봇 공학의 기초부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작 전기차 제작 및 공사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특징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체 기반 부품 제작과 이미지 기반 행동고사 모델 학습을 결합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기차를 활용해서 실제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처리를 통한 자율주행 기술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우수한 한 팀들을 선발해서 대한연합 전기대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이미지들은 이제 이전 페이지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제작한 자작 전기차와 다양한 성과들입니다. 각 팀별로 이제 독창적인 디자인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차체 구조나 모터 방식으로 팀마다 특색 있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물들은 학생들이 설계부터 제작, 제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젝트는요. 이제 자이트론이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델의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율주행 상황별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학습을 하고요. 로스2 기반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측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학생들은 직접 자율주행 코스를 이제 주행해서 이제 실전 경험을 이제 쌓고 있고요. 정기적인 경진대회를 통해서 기술 향상을 이제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합 기술교육 캠프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매년 7월에 자작 전기차 제작 및 행동모사 자율주행 교육 캠프를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7개 대학에서 42명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우측 상단에 이제 포스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듯이 매년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사진들은 실제 캠프 진행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학생들은 자율주행 트랙에서 직접 차량을 운영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제 본 캠프에서 원클릭 AI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요. 산업 현장에 생생한 경험을 이제 전달을 하고요. 참가 학생들의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도 이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도 자이트론 전문가 강사진들이 참여를 해서 매년 1회씩 진행이 됐고요. 총 8개 대학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제 차량 운영을 이제 실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율주행 트랙을 통해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차량을 제어하는 실전 경험을 이제 쌓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이제 두 가지 기술 교육 캠프는 대학 간 기술 교류와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 사업단의 이제 추가적인 교육 효시 성과를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EA죠. 이런 대학 지원 센터와 함께 운영되는 단기 집중 교육 과정으로 이제 개전 학기에 이제 현대자동차 NGV와 연계
이제 진행이 돼서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 효과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이제 프로세스 이제 흐름도처럼 모집에서부터 수료까지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형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청주대학교에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이제 단기 집중 교육 과정으로 이제 교내 프로그램과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자, 교내에서는 기초 공동 분야와 이제 자율주행 분야의 집중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눅스와 노스 기반의 이제 파이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라이다 센서 등 실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00명의 학생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분야와 교육 참여를 이제 지원을 했고요. 약 30명이 인원제 약 3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론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 사업단이 이제 유학 동아리 운영과 학생 활동 지원 성과로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외부 경진대회와 이제 학술 대회 참여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로부터 경진대회부터 이제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 대회, 한국 생산진흥학회 중계 학술 대회까지 다양한 학술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외부 활동 참여는요 학생들 사이 학생들의 이제 시야를 넓히고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 협약권 이제 미래 자동차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미래형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이 미래형 자동차 인정자동 사업 전체 수행대회들이 함께 진행을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경진대회입니다. 특히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교내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우수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순 참가를 넘어서 자꾸 이거 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1등을 못하면 2등만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면은 좀 2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항상 지금도 이제 학생들이 얼마 전 이제 경진대회에서도 지금 2등이라는 우수한 흔적을 2등하고 4등을 두 개 팀이 나가서 결과 입상을 했거든요. 이러한 성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대학에서 이제 모인 참가자들을 이제 여기 담은 것들인데요. 그걸 이제 척치는 꿈과 이제 차세대 리더로 이제 성장을 시키게끔 단순한 이제 기술 교육을 넘어서 실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모빌리티 산업을 끌어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올해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단기 집중 교육 자율주행 분야 교육 과정인데요.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이썬하고 여러 가지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제 수요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미래 핵심 기술 세미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 이제 교과목을 좀 개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 4학년 2학기에 개설을 해서 15주 동안 체계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실전 취업 특강, 현재 탐방까지 현장 탐방까지 전방적인 이제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매주 진행되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레포트 형식으로 이제 산출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제 산업체 전문가들의 참여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선 이제 프로그램들은 이제 단계별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생 보고서 작성을 시작을 해서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구체화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미래차 이제 커리어를 완성하는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이제 이력 나열이 아닌 실무 경험 중심으로 이런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자료로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이제 발표와 시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이제 서로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특징은 요코하마 국립대학과 이제 교류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와 함께 아시아 최대의 이제 전시회, 이제 오토모티브 월드 전시회 체험 등 균형 있게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독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교육비 및 참가에 필요한 적정 비용만 이제 지급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점인데요. 그 성과 공유의 성과로 얼마 전 진행된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 포럼 및 성과 공유회에서 그동안의 교육 혁신 성과를 좀 공유를 하고요.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한 당선회 전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현장 실습의 이제 운영 결과로 이제 지난 3년간 현장 실습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 6개 기업 55명으로 시작해서 23년에는 11개 기업 59명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24년 이제 하계에는 7개 기업의 37명 학생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특히 주목을 할 만한 점은 현장 실습이 단순한 실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성과들이 이제 가능했던 배경은요. 이 체계적인 지원 인력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직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교육과정 개발위원 자체평가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지원팀까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말씀드린 모든 성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청주대학교 미래형 자동차 1년 사업단의 교육 혁신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실험 실습 및 기업 친화형 2차 전지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를 주제로 인하대학교 최진석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최진석 교수입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서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지금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하는 시간만 빨리빨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발표 준비했던 거는 이제 교과 과정, 기교과 과정, 시험 실습 과정 관련된 것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8대 전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에너지 환경,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이 세 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큰 계획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배터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들고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목표는 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아마 앞에서 설명하신 교수님이나 다른 학교하고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목표로 했던 추구했던 방향은 고학교육이라는 게 왜 현재 좀 어려움이 있냐는 생각을 처음부터 계속했습니다. 고학교육의 어려움의 이유는 실험 실습이 거의 없고 대학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험 실습하고 현장 가서 어떤 걸 보고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본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험 실습 강화라는 굉장히 큰 테마를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이수체계도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7명의 교수님과 4개의 학과에서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저 밑에 있는 공통교육 과목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제작 실습, 2차 전지 분석 실습, 2차 전지 평가 실습이라는 실험 실습 교과목인데요. 이 교과목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학생들을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한 학생당 대학원을 5명의 학생당 대학원 1명의 실험 조교를 붙여서 실제로 배터리를 실제 만들고 눈으로 보는 실험 실습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 호응도 굉장히 높았고요. 실제 이걸 배우고 나간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 가서 잡 시장에 가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 실습, 분석 실습, 평가 실습이라는 이 두 과목은 이 세 과목 중에 반드시 두 과목을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을 시키는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계절학기, 여름 때 계절학기, 겨울 때 계절학기에도 되게 돌려서 실제로 저도 이제 제작 실습을 계속 가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방학 동안 방학이 오면 계절을 계속 돌리고 학기 중에 계속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몸은 힘들었지만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교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운영했던 교과목 리스트를 쭉 보여준 건데요. 파란색은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거고, 그다음에 녹색 비슷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개선했던 교과목이고, 그리고 검정색은 실제 운영했던 교과목인데 보시면 밑에 보면 동계, 하계, 동계, 하계에도 계속 제작 실습, 분석 실습, 평가 실습 교과목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문제 없게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최대한 실험 실습을 많이 하고 나가게 이런 공학 교육에 정말 기본이 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 실습하면 당연히 보고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보고서를 잘 쓴 학생들은 당연히 시상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학교 다 유사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조교를 바탕으로 실험 실습을 하고 실험 실습할 때 학생들이 일일이 다 만져보게 하고 장비가 고가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망가져도 좋다 만져봐라 이게 저희가 했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다음에 분석 실습도 역시 실제 분석센터에 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일일이 다 만져보게 하는 이런 실습을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성 교과하고 했고 실제 수혜 인원은 저희가 저희 학교가 공대가 좀 커서 이 공대 학생들 전체, 이과대 학생들, 이과대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입소문이 나니까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서 실제로 학부생 모집 공고를 이렇게 내고 저희가 최종에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면접이었고 최종에는 저희가 면접까지 보고 학생들을 뽑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희 학교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현재 자리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 열심히 산업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기업 쫓아다니면서 프로젝트 만들어달라고 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가 목표했던 산업 프로젝트 만들고 가서 학생들과 노력하고 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했습니다. 배터리 최신 기술 세미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세미나를 단순히 듣고 나가는 게 아니고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리포트를 그날 썼던 걸 손으로 수기로 써서 제출하게 받았고 이런 걸 계획을 모아서 잘 쓴 학생들은 당연히 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비교과 과정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기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학교육이긴 하지만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도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과 출신 학생들이 문과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과 학생들이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쉽게 설명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해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저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우리 졸업생들 중에 배터리 관련된 업체에 있는 학생들 쭉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당, 호텔 같은 데 앉아서 일부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2시간 넘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뭘 준비해야 된다, 학생들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취업 강화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2년째 실시를 했고 올해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학생들이 꼭 대기업만 가려고 해서 대기업 말고 중견 중소기업도 좋은 학교가 많다, 좋은 데가 많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내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이름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배터리 전후가 우수기업 초청 설명회 뭐 이런 이름도 갖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굉장히 좋은 중견기업들도 부르고 학생들로 하여금 부수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제로 취업된 학생들인데 그 중소기업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명 정도 제가 파악하고는 한 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학생들한테 계획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저희가 다양한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커리어 나침반, 아이챌린지 아이베스트 등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후방 취업 설명회, 3차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현장 실습 가기 위해서 또 학생들 모아서 실제로 가서 현장 견학하고 실습하고 뭐 이런 걸 했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사진만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배터리를 실제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 이온 배터리를 코인셀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실제 만들게 하고 그 코인셀로 하여금 미니카가 돌아갈 수 있는 미니카 경진대회를 저희가 실제 개최를 해서 실제 학생들로 하여금 뭐가 문제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회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얼마 전에 했던 건데요. 또 산학 교류회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지역에 있는 결국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분야는 저는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시의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중견을 다 모아서 다음과 같이 산학교류회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학생들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산학교류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원 투어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2차 전지는 한양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의대대학교 4개 대학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수행할 때부터 각 단장님들께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프로그램을 서로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중에 잘하는 거 우리가 베끼고 싶고 우리가 잘하는 거 베껴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하고는 다음과 같이 학교원 투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실제로 배터리 관련된 실험 실습 관련된 것들을 경진대회도 하고 같이 보이고 성과도 발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홍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다가도 내고 그다음에 큰 뭐 경제지에다가 내고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뭐 방송에도 나가고 방송에 나가서 또 방송 인터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만들고 고등학교 학생들 불러다가 2차 전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거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일전에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장 이 부처협평 프로그램에 가장 감사드리는 일은 대학교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지금 돈이 없어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실험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정말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지원 때문에 저희가 실험 실습 공간을 수도권 내에서 정말로 빠르게 갖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저희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교육하려고 이렇게 오픈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차전지 인하대학교에서는 저희가 배터리는 크게 코인셀이라고 하는 작은 셀부터 파우치셀, 그 다음에 크게 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하대학교 내에서 저희 코인셀과 파우치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과에서 하고 있는 파우치셀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전 구간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지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시드 머니를 본 프로그램에서 너무 크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내 분석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2차전지 인증 사업단으로 하여금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와서 실험 실습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배터리 협회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먼저 강의를 하고 그다음 실험 실습할 때 수도권에서 실험 실습할 때가 없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 와서 혹시 해도 되냐라고 해서 제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학교 내에서 지금 다 우리 시설을 지금 이용해서 이 2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지금 실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송도에다가도 비슷한 센터를 학교에서 크게 저희 하는 이제 용현동, 저희는 이제 용현동이 또 송도가 있는데 용현동에 있는 이 시설을 보고 학교에서 크게 또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 센터라고 해서 크게 또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실험 실습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만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실험 실습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녹화를 했습니다. 비디오로 녹화하고 녹화 동영상을 뜨고 동영상 뜬 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권으로 이해하는 리튬 체전지 제작 평가 분석 실습, 제가 저자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컨소시엄 기업인데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많이 참여를 했고요. 정말로 많은 도움, 이 기업들도 들어오는 하여금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본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잘 운영됐다. 다시 한번 이제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게 끝이네요. 끝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구재단 관계자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육 프로그램은 1, 2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육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듬는데 3년이 걸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정말로 뼈를 달아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본 프로그램이 부처협회이 올해로 이제 분열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 계시면 대학 프로그램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학생들 지금 들어왔다가 휴학했다가 나간 친구들은 본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 중단되면 많은 것들을 특히 실험 실습 교과서들은 대폭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안 될 거 알지만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좀 계획할 수 있게 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꼭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전공들의 실습 교육 및 산업 협력 프로젝트 수행 주제로 성남대학교 유순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일보 문제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전공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험시 클린룸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클린룸을 통해서 산업 프로젝트를 좀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전공 프로젝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습 교육하고 프로젝트를 좀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저희들이 좀 성과가 돼서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저는 전자공학과하고 반도체공학과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있습니다. 대학교는 반도체 전공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정 실습실하고 클린룸, 그다음에 산업 프로젝트를 이제 활성화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를 이제 중요시하게 이렇게 됐고요. 서울대학교는 여기 천안 아산역 주변에 있는데 천안 아산역 주변에 이제 최근에 삼성에서 평택 시스템 IC 공장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온양에
학교가 위치한 이 주변에 이러한 그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그 천안에 1공단에서 한 4공단까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쪽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그 주변에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반도체 전공 기획을 만들어서 그 많은 그런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서 그 주변에 그 중소기업의 그 인력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반도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공동 프로젝트,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주변에 있는 그 산업체 직원이나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이제 그 단기 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이제 인력 양성을 하는 걸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전자공학과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학과에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트랙을 설치했고요.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반도체 공정 및 패키지 공정, 후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3차년도에 저희들이 그 천안 아산 평택 지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걸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항목하고 지표를 소개드리면은 대략 수혜 인원이 지금 3차년도에 120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40명으로 시작해서 120명까지 늘어났고요. 배출 인원하고 그다음에 취업률이 지금 대학교 전체 평균이 대략 한 7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8% 취업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교과목을 개발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도에 이제 개선을 한 과목하고요. 산업 프로젝트는 이제 15건에 120명이 참여를 해서 여기 수혜 인원 전원이 참여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실습이 5건에 참여되는 13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단기 교육 과정은 이제 계절 학기에서 여름 학기하고 겨울 학기에 2건. 마찬가지로 참여인은 40명까지 이렇게 늘었고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등은 저희들이 이제 16건, 그다음에 5건 정도 해서 취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확산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교재 개발은 저희들이 이렇게 1건, 학습자 연계 프로그램에서 대학원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주변에 그 학교 주변에 충남,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 기업을 한 12개를 해서 그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자문이나 그다음에 공동 개발을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그 반도체 전공 트랙에 참여하는 걸 갖고 이렇게 4가지 그 학위 과정을 만들어서 마이크로 기초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그다음에 융합 전공, 그다음에 반도체 전공 트랙 이렇게 해갖고 이러한 그 목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5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반도체 전공 트랙 학위 과정에 저희들이 반도체 전공 트랙을 이수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그 마이크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자공학과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공학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전공 트랙 교과 과정인데요.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과목들을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과목들을 해서 20개 교과목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15개를 이수하면 45학점을 위해서 반도체 전공 트랙
번째는 저희들이 공정실습실하고 큰 임인데요. 저희 100평 정도의 큰 임을 이제 만들었고 그 안에 많은 반드시 장비, 공정 장비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금속 공정이나 산업 공정, 그다음에 질적 장비, 그다음에 수공정, 포토 위소그라피 공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해서 이제 제작해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사진 두 번째는 이제 큰 설치한 큰 공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런 현황인데 교과 과정에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실습 교과목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실습 교과목,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실습의 계절학기,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 실습의 마찬가지로 계절학기, 그다음에 종합 설계 교과목, 종합 핵심 설계 교과목에서 다 반도체 관련된 이런 실습을 실시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2학기, 1학기, 그다음에 각각 계절학기. 마찬가지로 종합설계를 저희 2학기, 그다음에 정원설계 2학기 이렇게 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저희들이 산업 프로젝트를 해서 반도체 큰 음을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자 제작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설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큰 힘을 이제 이 사업에서 이제 만들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트 캠프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 또 올해 2학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든 그런 큰 힘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실습 교과 과정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실제 반도체 소자 실습 소자 설계 실습 교과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실리콘 모세VT를 만들고 있는데요. 1학기 때 운영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자 설계 실습이고 2학기 때 이제 반도체 공정인데 1학기 때 운영하는 이러한 공정들을 실제로 큰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기 과정으로 해서 약 15일 동안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2학기 때 진행하는 반도체 공정 실습 교과인데 반도체 공정에서 대략 한 6개 공정, 산업이나 광학, 식각, 리소그라피, 도수물리, 금속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시험 실습 과정을 실습인데 아이템을 만들어놓고 6가지 공정에 대한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산업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 수행이 전원이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회사하고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습이나 설계 실습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논문이나 특허 또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거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전시회나 아니면 이제 논문이나 이제 학회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회사들하고 이러한 발라이트라든지 OSFET라든지 발라이트라든지 햄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라이트 전력소재 수공 패키지 공정이라든지 또는 응용하는 쪽으로 해서 OSFET 인버터 노즐을 제작한다든지 또 반도체 수공 패키지 공정의 SMD 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산업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KPCA라고 해서 PCB 전시회 가서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거든요. 갈라이트라든지 목세프리티라든지 갈라이트라든지 햄트, 그다음에 실리콘 정절 소자 JFET 개발하고 설계하고 개발한 사례, 그다음에 반도체 레이저 달브를 이제 직접 패키징해서 분석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ED를 이용한 오히도 등만 그런
이제 지난번 그 11월 달에 그 전기전자 재료학회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가이나이트 모스 FET, 가이나이트 모스 FET 인버터 제작하고 그다음에 뭐 헬트, 모스 FET의 그 공정 개발한 거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사님 갖고 왔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오엑스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바이오엑스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을 주제로 부산대학교 정준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차세대 바이오엑스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사업 단장 맡고 있는 의사님 용암공학부 정준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사업을 저희가 이제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협동 사업 통해 가지고 저희가 꽤 자유도가 높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느꼈고,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새로운 아이디어 많이 짜가지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특히 학생들 만족도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은 뭐 자기한테 뭔가 지원이 떨어져도 이게 학교에서 무슨 학교 돈인지 나라 돈인지 잘 아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부천협업형 바이오엑스 산업이라고 학생들이 어떤 그런 존재감을 되게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다 이제 인지도가 되게 높은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되게 여러 가지 뭐 인재 양성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뭔가 학생들에게 많은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하는 동안 되게 즐겁고 되게 보람이 많이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혁 발단 말씀드리면, 사실 바이오엑스 산업이라는 게 옛날부터 뭐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앞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 산업군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위주로 스타트업 회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런 회사들이 기술을 가진 뭐 연구실에서 나온 박사 출신 분들이 창업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력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시고, 반면에 또 저희 같은 학교 측 입장에서도 헬스나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교육을 하지만 또 이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할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떤 미충족 수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최대한 그 산업이랑 학교의 그 연결 다리를 저희가 최대한 놓으려고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엑스라는 산업은 상당히 이제 좀 넓은 범위의 그런 개념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말하자면 미래의 이제 의료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는 뭐 진단, 치료, 분석,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플랫폼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미래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이루어진다. 특히 뭐 웨어러블 같은 게 대표적인 걸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저희가 디바이스랑 데이터를 같이 좀 더 교육을, 기존에는 이게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이런 같이 교육하는 이런 좀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부산대학교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엑스 관련된 연구 역량, 그다음에 교육 역량들을 최대한 이제 좀 집적해 하는 그런 이제 좀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이제 특화 분야를 뭐 8개 정도 이제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참여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가지고 이 특화 분야별로 다 매칭을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책임감과 좀 많은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도 참여하시고, 또 반대로 저희가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아마 부천협형 사업 여러 것들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산업에 맞는 어떤 인재를 맞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최대한 산업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저희 같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융합 전공 만들어서 진행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뭔가 경제적, 그다음에 기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사업에서 못하던
그다음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못하던 그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내에서 이제 바이오헬스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과가 크게 이제 제가 있는 인천의 융합공학부, 그다음 기계공학부, 그다음 나노과학대학에 있는 광맥카트론스공학과, 그다음 간호대학 간호학과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간호학과가 저희가 어떻게 들어있다니 조금 특장점이긴 한데 보통 이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간호학과가 최근에 점점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간호직을 택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비율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간호대를 나와서 임상 경험이 있지만 다른 좀 산업 쪽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지만 기존의 간호학과 자체 교육 과정에서 그거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학내에서 저희가 같이 모아가지고 간호학과 학생들에도 뭔가 새로운 좀 그런 길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약간 반신반 했지만 사실 간호학과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 해가 1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되게 빠르게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사업 목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인턴십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고요. 참여 기업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20-30개 정도 참여 기업을 최대한 많이 모셔서 요 키워드별로 저희가 매칭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 융합전공은 저희가 학내에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전공이라는 융합전공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학과에서 이제 공통의 과목들을 최대한 모으고 그다음에 거기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특화 분야에 맞춰가지고 이런 좀 과목의 위계를 맞추고 그 선호수 위계를 체계를 맞추고 최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했고 마이크로 디그리는 18학점 추가로 이수하면 마이크로 디그리 나오거든요. 부전공, 복수전공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저희가 과목을 모아서 그 다음에 과목도 마찬가지로 8개 핵심 분야별로 저희가 다 매칭을 분류를 하고 각 특화 분야 안에서 또 선후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이제 그 모양을 맞추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인 성과는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부처협의랑 크게 차이가 비슷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성과를 좀 더 대표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인원은 저희가 현재 138명 가까이 수혜인원이 와서 꽤 많이 성공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목 개발 앞에 말한 그 과목 체계를 만드는데 빈자리를 저희가 메꾸기 위해서 교육과정 새로 10과목 가까이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매년 교육과정도 계속 교과목도 새로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두 개씩 거의 계속 교재를 새로 만들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년도에 계속 교육하는데 계속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턴십도 저희가 이제 3년 가까이 방학 때마다 이제 8주씩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사업 취지 자체가 산업계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장 실습 인턴십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 교육이나 단기 과정이나 현장 실습보다는 8주 인턴십을 전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명 가까이 42명 되는데 2-3명 빼고 2-3명 6-7주 개인 사정으로 6-7주 한 학생 말고는 전원 8주 인턴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회사 저희가 방학 때마다 하고 현재 이번 겨울 방학 때도 진행을 추가로 할 예정이고 산업 프로젝트도 저희가 최대한 기업에서 원하는 현재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안 문제들 저희가 최대한 수요 조사 많이 하고 메일로도 말씀드리고 대표님 모셔가지고 필요한 문제 없냐, 풀어줄 만한 문제가 없냐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수요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교수님들이 붙어가지고 문제로 개발을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로 저희가 프로젝트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 학생들을 이제 만든 학생들 모집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학 세미나도 총 이제 그 학기마다 거의 매주 한 학기에 5에서 10회 정도씩 매주 저희가 산학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분들 최대한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을 때는 지금 매년 매주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 이 학기 때는 그다음 단기 교육도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교육 과정에서 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학생들이 취업하거나 기업에서 학생들
학생들에게 이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수요조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뉴욕을 개발해가지고 또 방학 때 이런 학기 중에 여러 가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했던 거 최대한 방학 때마다 매학기마다 모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상도 주고 밥도 먹이면서 최대한 이 사업의 어떻게 존재감도 알리고 그다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거에 대해서 최대한 상도 주고 하면서 저희가 좀 이제 좀 모티베이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수명 저희가 그냥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뭐 취업 동아리 활동 자발적으로 이제 이건 바탕없이 저희가 여기저기 가나 그런 거 아니고 학생들이 뭐 취업 동아리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 짜고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현장 전시회나 박람회나 이런 거 학생들이 가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저희가 보고 괜찮으면 이제 보여줘 학회 발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몇 가지 대표 우수 성과 사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인턴십을 저희가 학생들을 8주씩 그다음 최대한 그 기업에서 모자란 분을 저희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산학 인턴십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학기나 그다음에 뭐 학기 있다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참여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뭐 이렇게 꽤 전체 수에 대해서는 2건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기업에서 원하는 학생, 그다음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중간에 조금이라도 매칭을 하는데 도움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데서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는 그 기업에서 저희가 실제로 뭐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에서 진짜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저희가 좀 긁어준다는 의미에서 그 산업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기업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 그거를 저희 문학전공 학생이 산업 프로젝트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산업 프로젝트 진행한 게 회사랑 잘 맞아가지고 그다음 방학 때 바로 이어서 인턴십을 해서 그 학생이 이제 회사랑 같이 출연하는데 이름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실제 뭔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요 주제가 이어져서 나중에 국가 저희 참여 교수님이랑 그 참여 기업이랑 같이 R&D 사업을 수주하는데도 요 주제가 그대로 이어져서 기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간호학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간호학과가 사실 간호직을 아닌 데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어디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인 학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 1년차 때 들어온 간호학과 학생이 저희 융합전공의 프로그램을 듣고 산업 프로젝트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기존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보통 흔치 않은 일인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학생이 뭐 삼성 바이오피스 같은 데 정규직 연계형 인턴십에 참여를 하고 계속 뭔가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길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해서 이 학생 이후로도 간호학과 학생 참여 학생 수가 상당히 빠르게 늘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제 높은 관심을 이런 바이오스 산업 쪽으로 진로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도 사실 간호학과 학생을 이제 채용해본 기업이 거의 없을 텐데 저희가 인턴십이나 이렇게 방학 때 보내보면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저희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 정춘수 교수님 발표해서 오늘 5개 분야에 대한 성과 발표는 모두 다 준비가 됐고요.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해서 자리 지켜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이 사업 지금 성과 발표했었던 자료들과 영상도 아마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 자료들이 저희 다육신체사업 총괄협의 홈페이지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